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건축구조와 건축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2024년 지방직 9급 이제 이 지방직 9급의 건축계획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문제풀이 하기 전에 난이도가 쉬웠고 어렵고를 떠나서 하여튼 여러분들 뭐 1년이 됐건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을 보셨다는 거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건축계획.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어떻게 평할지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아도 저는 비교적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역대급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건축계획 우리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1편서부터 2편 이 건축 법규까지 요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노란색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강론이 11문제 나왔고 건축사는 한국건축사, 서현건축사 한 문제씩 나왔고 그리고 환경이 하나, 설비 넷, 법규가 둘. 보통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대부분 우리 1차 2월 달에 서울시 1차 시험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요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보면 1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강론 제일 앞에 이 강론 부분이 10문제가 넘게 나오면 무조건 쉬운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얘네들이 역시 다 쉬웠었죠. 전부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시험을 보신 이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시험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풀이를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제 위에다가 이 난이도를 적고 24년 기본서 교재에 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라면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6월까지 1년을 꼬박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적어도 한 7개월, 8개월 이상 준비하셨으면 요 정도 난이도로 풀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 C체크형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시험 보신 게 C체크형이 아니라 뭐 D체크형이다 하면 문제 번호가 좀 바뀌겠죠.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미술관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바로 보시면 3번에 여러 번 나왔었죠. 중앙홀 형식. 기본적으로 동선의 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앙홀을 크게 하면 혼란은 적으나 장래 확장 측면에서 이미 키웠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건 기출로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아마 쉽게 고르실 수 있었고 2번에 측광창 하면은 소규모, 측광창, 편심코아 둘 다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소규모 14개, 대규모 14개를 열심히 암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에 다 나오는 거고요. 뭐 4번 같은 경우는 특수전시가 기본적으로 특징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종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평이한 3번이 정답이었었고요. 난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7, 8개월을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난이도 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이거 난이도 하가 아닌데 하시면 이 합격의 근처에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난이도 하죠. 폐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대출 절차가 간결하여 직원의 업무량이 적다. 대출 절차 당연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바로 책을 빼는 게 아니라 개가식처럼 자기가 빼는 게 아니라 어떤 책 골라주세요 하면 관원이 들어가서 다시 빼와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직원의 업무량 당연히 많죠. 기본적으로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건데 둘 다 틀리게 했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를 확 낮춰놓은 겁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쉽죠. 폐가식도 대규모 나오잖아요. 소규모 대규모 할 때 폐가식도 여러 번 나왔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3번 역시 난이도 하. 이건 뭐 볼 필요가 없죠. 시티 호텔의 종류, 커머셜, 터미널, 아파트먼트 여기는 없지만 레지덴셜까지. 그래서 그 4개죠. 그리고 리조트는 해당이 없죠. 편리와 능률이 아니라 얘는 쾌적하고 조망이죠. 그래서 특징으로 시험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난이도 완전히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전부 다 그냥 하하하하 문제로 전부 깔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1번, 2번은 난이도 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왔어요. 4번은 이제 난이도 중이 맞습니다. 은행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객장은 은행의 중액 공간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번 고객의 출입구는 아녀다지. 아녀다지를 제가 항상 전체 건축계획에선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개를 계속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은행, 병원의 병실, 정신병동의 병실, 장애인 시설 4가지. 이 4가지를 계속 말씀드렸고 박여다지는 공집관전밖에 없다. 근데 이 네, 2가지가 다 나왔죠. 지금 은행도 나오고 좀 있으면 병원의 병실도 나옵니다. 병실도 그게 박여다지로 틀린 보기로 나왔죠. 박여다지는 무조건 공집관전, 사람 많이 모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얘도 맞고 직원과 고객의 출입구는 따로 설치하는 것도 기출로 나왔었고요. 2번밖에 틀릴 게 없는데 고객 수 당 1인당 뭐 5에서 10. 5에서 10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5에서 10은 영업장입니다. 영업장. 영업장의 면적이 그것도 고객 수가 아니라 은행원 수 1인당 5에서 10.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입니다. 연면적. 영업장이 아니라 전체. 전체이기 때문에 고객 수가 아니라 은행원 1인당 5에서 10이 아니라 16에서 26. 요 수치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 16에서 26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아두세요. 5에서 10은 영업장입니다. 이건 지금 전체 시설 규모, 전체 연면적이고 은행은 전체가 영업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객장도 있고 영업장도 있어요. 그걸 다 합해서 전체 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체 시설을 할 때는 여기가 은행원 1인당 은행원 수 곱하기 16에서 26 이렇게 되는 거죠. 수 곱하기니까 은행원 1인당 16에서 26 그렇게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 문제가 그나마 변별력이 조금 있는 문제였었죠. 난이도 중이었습니다. 5번 문제 다시 또 난이도 하루 급전직하합니다. 이것도 역시 채광창에서 상부창 개폐에 대해서 환기량이 조절이 된다. 이 환기량 조절되면 무조건 소술 지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환기, 채광과 환기, 뾰족은 어느 정도 직사광선 허용한다고 했고 톱날 지붕은 이 균일조도 북측 채광, 여기는 기둥이 적게 소요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그게 딱 나오면서 제가 항상 이 비슷한 내용 나올 때마다 설명한 게 이 소설 지붕은 채광하고 창기니까 생리적 치수하고 관련이 있다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문제를 내면 조금이라도 변별력이 높은데 이거는 역시 완전 난이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 20문제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여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습니다. 6번 갑니다. 6번은 난이도 중이지만 이것도 국가직에 정확하게 나왔었고요. 뭐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고 이 건축 작품에서 로비는 항상 로이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월터 그루피우스 아니죠. 월터 그루피우스는 딱 시험에 나오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에이지 터빈 공장은 피터 베렌스고요. 월터 그루피우스는 파구스 제화 공장 플러스 바우하우스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수천 개를 더 많이 설계하셨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2개라 로비하우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요거는 국가직에도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기출입니다. 피터 베렌스 에이지 터빈 공장, 에릭 맨델존 아인슈타인 타워 역시 이것도 그대로 기출이죠. 게리트 리트벨트 슈레드 하우스 다 기출입니다. 더군다나 4번은 국가직 따끈따끈하게 한 2, 3개월 전에 바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자, 7번 갑니다. 7번이 난이도 중인데 이게 그림이죠. 그림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5회 19번 19번에 2번 보기를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5회 19번에 2번 보기. 거기 보시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림은 없는데 얘가 나왔죠. 석가래가 노출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제 기본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보고 낸 거예요. 기본서를 보고 얘를 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푸신 분이라면 이거 그림은 모른다 치더라고. 그냥 석가래가 노출된다 하면 연등청장입니다. 그러면 기본서에 가보세요. 여기 기본서 페이지 296페이지 가보시면 석가래가 노출되면 연등이고요. 석가래가 노출이 안 되면 우물입니다. 우물정자에 있는 거. 간단해. 그림도 똑같이 이 그림이 저희 기본서에 있는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본서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림 모르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실전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5회 19번에 2번 선지. 그러면 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석가래가 노출되는 걸 연등천장이라고 한다. 물론 걔가 틀린 보기는 아니고 걔는 맞는 문장이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 틀려서 틀린 보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라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제 기억에 실전 모의고사 아니면 파이널 특강에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OX 문제로도 말씀을 드렸었어. 석가래가 노출되는 게 연등천장이냐 우물천장이냐. 이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필기 어딘가 돼 있으실 거야. 그럼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실전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19번 갑니다. 요게 그거군요. 요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요 5회 19번. 연등천장은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석가래가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맞아요. 근데 이 뒤에가 틀린 거죠. 이 답보 형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됐었는데 요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죠. 기출문제집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거 만든 문장이니까. 그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시라 이거죠. 어쨌든 자 8번 갑니다. 8번도 역시 난이도 하. 갑자기 이제 8번 정도 되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또 역시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통기관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트랩의 봉수보호, 배수의 흐름 원활화, 그리고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나머지 1, 3, 4는 뭐 아주 분위기 좋은데 2번이 모세관 현상을 촉진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항상 봉수 파괴의 원인이 항상 중요한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세관이에요. 머리카락 따라갖고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걸 촉진하면 당연히 사이펀 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안 좋아지는 건데 촉진할 리가 없죠. 완전히 생뚱맞게 하나 가져온 거고 그리고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3가지라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 이거는 딱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뭔가 얘네 셋은 좋은 얘기고 얘는 뭔가 안 좋은 얘기라는 게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난이도 하. 자, 9번도 난이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저하 방식에서 항상 제가 모든 개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전공기 방식은 전체가 공기, 전체 공기, 전수는 전체가 물, 공기수는 반반 이렇게 정의를 설명을 하고 종류부터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종류가 바로 전공기 방식의 종류 4가지입니다. 단일 덕트, 정풍량, 변풍량, 그리고 이중 덕트, 그리고 멀티존 유닛. 근데 멀티존 유닛을 전수 방식 하니까 얘가 바로 틀린 거죠. 이것도 역시 난이도 하예요. 그냥 가장 기본이잖아요. 종류만 물어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로 따지자면 철골 구조에서 접합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하면 고력볼트 접합, 뭐 핀 접합, 용접, 끝. 이게 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이번에는 문제를 작심하고 냈다.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2년 지방직 9급의 문제는 거의 박사과정 수준으로 냈다면 이거는 거의 5살 수준으로 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난이도 하가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선정위원 출신이라서 사이버 국가위센터에서 제 이 해설 강의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니터링 하신다면 이번에 내신 2분 선정위원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과 뭐 1, 2주 반짝 공부하신 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내면 변별력이 완전히 꽝이라 이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난이도 중인데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냈죠. 주거의 동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겁니다. 1번 동선에 서면서는 그리드, 속도, 하중. 그리드라는 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격자를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죠. 속도, 빈도, 하중. 빈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 사회, 가사, 노동권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간섭이 이루어져야 된다? 간섭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되죠. 동선의 교차나 간섭, 역수는 1도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전혀 이루어지면 안 되죠. 동선에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동선을
크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요 넓게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사용 빈도가 낮은 동선을 짧게 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동선을 짧게 한다가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를 잘못 냈어요. 문제를 틀린 보기로 내려면 사용 빈도가 낮은 걸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빈도가 높은 걸 길게 한다고 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이 조건은 건드리면 안 되고 얘를 바꿔야 되는데 조건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제가 볼 때 이건 대학 교수가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 빈도가 높은 거, 빈도가 굉장히 많으면 여러 사람이 자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주 이용하니까 동선을 짧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인데 어쨌든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11번도 난이도 하. 요거는 뭐 냉정하게 보면 한 중하 정도 돼 보이는데 학교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번에 보시면 관리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행정, 관리실, 행정실, 교무실 이런 것들은 학교의 중심부를 피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중심부에 계획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생의 동선 당연히 차단하면 안 되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이렇게 두 개나 틀리게 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틀리게 내야 그나마 좀 변별력이 있는데 둘 다 틀리게 내면 이게 중심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학생의 동선을 차단한다는 건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동선의 역수이나 차단은 1도 교차도 안 되고 1도 예외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선을 차단한다?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괜찮은 지문입니다. 괜찮은 지문인데 갑자기 이게 3살짜리 수준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변별력이 없게 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금방 한 1, 20초 내로 답이 탁탁탁 튀어나오게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죠. 뭐 플래툰형 2분단 뭐 여러 가지 전부 했었죠. 자, 12번 갑니다. 12번 문제 좋습니다. 12번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죠. 다중이용 건축물을 여기 588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집시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돼 있죠. 동물원, 식물원 용도 제외. 항상 제가 문집관전 할 때 그 네 가지를 했었죠. 공집관전,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래서 공집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캐티고리 1, 그리고 전시장이 2,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3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너무나 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공연장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오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식물원은 예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시설 들어가죠. 여행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다 들어갑니다. 요거는 난이도 짱짱한 중상입니다. 이런 문제 위주로 냈었어야 돼. 20문제 중에 적어도 15문제가 이런 문제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나온 문제가 바로 국가직 9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국가직 9급 해설할 때는 너무 잘 냈다. 내가 근래 보기 드물게 정말 잘 내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24년 지방직급은 근래 보기 드물게 환상적으로 바닥으로 냈습니다. 아주. 자, 13번. 13번도 역시 난이도 하. 자, 편심코어. 소규모 14개, 대규모 14개 할 때 편심코어는 역시 소규모로 들어가죠. 근데 바닥 면적이 큰 대규모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까 우리 저 앞에 도서관에 폐가식 나왔었죠. 폐가식은 대규모. 그렇지만 은행에 뭐 안여다지도 나왔었고, 이 측광식 소규모, 그리고 편심코어 소규모 해서 얘가 틀린 거죠. 뭐 4번은 정이고요. 역시 이것도 그냥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난이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심코어는 우리 바닥 면적이 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되겠죠. 소규모 되고. 자, 그리고 1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닥 면적이 증가하면 코어와 별개로 추가적인 피난시설과 설비 샤프트 등이 필요하다. 이게 독립코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권은 확실하게 있고요. 편심권은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 4번에 나오죠. 코의 위치가 한쪽이나 한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1번과 4번이 그대로 연관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1번 같은 경우를 요거를 좀 더 응용해서 비비 꽈갖고 내면은 좀 변별력이 높을 뻔했는데 바닥 면적이 큰 거라고 대규모라고 했으니까 바로 틀렸죠. 편심코어는 항상 소규모에만 사용합니다. 14번도 난이도 하죠.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에 천장은 반사율이 큰 마감 재료를 피한다. 항상 기본적으로 천장은 반사율이 큰 게 보통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시설은 대부분 다 큰데 이 병실만은 절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유일하게 병실만 환자들이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3분의 1, 4분의 1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 나오잖아요. 박여다지. 박여다지 이거는 공직관전 사람 많이 모이는 곳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우리 병실은 안여다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여다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병실, 정신병동의 병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 네 가지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기출.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볼 거 없이 바로 맞힐 수 있었던. 역시 난이도 하. 자, 15번 역시 난이도 하죠. 아니 난이도 하의 퍼레이드입니다. 뭐 이렇게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작심하고 낸 것 같아요. 인간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 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차기량, 차기 상태, 뭐 연령 이런 것은 주관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기량이나 차기 상태는 주관적에 해당되는 거고 얘네들은 일반적인 물리적 사요소. 자, 16번입니다. 자, 백화점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백화점 구성. 요거는 난이도 중상입니다. 157페이지에 살짝 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권이 있고 상품권이 있고 판매권이 있고 그리고 업무권 또는 종업권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고객은 말 그대로 손님, 상품은 상품, 판매는 이제 그 상품을 어떻게 잘 팔겠느냐라고 할 때 판매권 그리고 업무권, 종업권이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다 읽어보시면 1번하고 3번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2번하고 4번이 애매합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상품의 전시, 진열, 선전, 광고죠. 광고하는 거 상품권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내용은요. 상품의 전시부터 선전, 광고까지 요거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입니다. 판매. 판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 상품권은 상품을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 보관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판매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그나마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를 어렵게 내주세요, 쉽게 내주세요 이런 얘기 1도 없다고 그랬죠. 항상 거기서 얘기하는 건 난이도 상중합니다. 상이 대략 한 3, 4문제, 하가 한 5문제, 나머지 중을 10문제 이상 꼭 내주세요. 요것만 얘기해요, 항상. 상중하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전혀 거기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맞추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쉽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 17번 갑니다. 난이도 역시 중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 다름이 없죠. 근린주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쉽게 아마 찾아냈을 텐데요. 1번 루이스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전원도시, 내일의 전원도시, 내일에는 생략된다고 그랬죠. 에베네저 하워드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죠. 이게 가물가물했다 하더라도 뒤쪽에 런던에 있는 레치워스와 웰빈 나오니까 확실하죠. 에베네저 하워드인데 루이스는 현대도시 계획 거의 시험에 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2, 3, 4 보기를 쭉 보셔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전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었다. 뭐 제가 평가는 난이도 중으로 했지만 이거는 아마 하라고 느끼셨을 분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8번 갑니다. 건물 내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압력 탱크 방식이 뭐 이 수압 변동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시설비나 유지 관리비, 비용은 우리가 급수 방식은 무조건 4개잖아요. 수도 직결, 그리고 고가 수조, 압력 탱크, 그리고 부스터 방식 또는 펌프 직송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 싼 거는 수도 직결밖에 없다. 무조건 시설비 유지비가 나머지 셋은 다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력 탱크가 시설비가 유지비 관리비가 적게 든다 하면 틀리는 거죠. 이게 일단 결정적으로 틀렸고요. 그리고 수압 변동이 당연히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압 변동이 적어서 일정한 건 고가 수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얘는 압력 탱크는 일시적으로 압력을 확 불었다가 샥 없어졌다가 체육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시설. 그래서 농구 경기장이나 뭐 프로야구 경기가 있으면 막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경기가 없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4-5명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급수 변동이 엄청나게 크죠. 이것도 틀렸죠.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수업만 잘 들으셨으면 수도 직결만 싸고 저렴하고 나머지 다 비싸다. 이거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머지도 역시 별로 전부 다 기출문제 위주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콕 같은 거 나오잖아요. 단수시에도 일정 시간 급수할 수 있다. 각 급수전의 수압이 항상 일정하다. 중력식으로 떨어뜨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 수압이 항상 일정한 건 얘밖에 없다고요. 얘는 절대 일정하지 않고. 3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난이도 중이지만 하 같은 중이죠. 자, 19번 갑니다. 19번 역시 난이도 중이죠. 개별식 급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달래요. 요거는 이 고르는 문제는 결코 난이도 하가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는데 지금 개별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설비를 공부를 하실 때 막 어려운 것만 막 가다 보니까 잘 저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종류부터 아는 거예요. 종류부터. 개별식의 라이벌 하면 중앙식이죠. 중앙식. 중앙식과 개별식. 그래서 개별식은 각각 다 각 세대별로 난방, 냉방을 착착착 킬 수 있는 거고 중앙식은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켜주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별식에 대한 특징, 배관이 길어서 열 손실이 크다. 이건 중앙식이죠. 개별식은 굉장히 짧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짧아서 열 손실이 거의 작다. 얘는 무지하게 길다. 그래서 기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억이 탈락이 되는 순간 1번, 2번이 탈락인 거죠. 2, 3, 4 모른다.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 1, 2번은 안 해요. 얘네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니은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시 도움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개별식은 바로바로 하니까. 개별식의 종류가 순간 온수기, 뭐 증기 취입식 이런 게 있어요. 순간 온수기. 찬물이 들어와서 바로 따뜻하게 데워갖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죠. 디귿은요. 직접 발식과 간접 발식. 직접, 간접. 우리 대규모, 소규모 열심히 외웠잖아요. 직접이 소규모, 간접이 대규모. 근데 이게 둘 다 중앙식입니다. 중앙식의 바로 종류가 직접 갈식, 간접 갈식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중앙식인데 개별식에 물어봤으니까 디귿이 아닌 리을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니은, 리을만 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급탄개수가 적을 경우에 시설비가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급탄개수가 적으면 저렴한 거죠. 많으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니은, 디귿 이 전체 내용이 다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없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식이 직접 갈식과 간접 갈식이다. 개별식이 중앙식이 배관이 길어서 연소실이 크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거 두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어쨌든 다른 문제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 중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20번 문제요.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지문이 조금 길긴 한데 그대로 요 기본서 페이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내 건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거 시험에 여태까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계도서도 역시 잘 모르겠는데 시방서는 맨날 시험에 나왔었는데 얘가 실시 설계도서에는 들어가는데 기본 설계도서에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도서에는 이게 들어가나? 기본 설계도서나 실시 설계도서 둘 다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2번을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을 보시면 이건 나왔었잖아요. 여러 번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1번, 그리고 이전, 재축 둘 다 틀렸죠. 원래 기출을 보시면 대수선하고 증축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개축까지 개정돼서 추가됐다고 제가 대수선, 증축, 개축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어. 아니 얼마나 좋아.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건데. 절대 이전은 생전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기출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은 절대 없어. 그것만 보고 찍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낸 거냐면 진짜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정의를 써라 하면은 뭐 주관식은 딱 세 가지를 써야겠죠. 대수선, 증축, 개축을 써야겠지만 그렇게 못 쓴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뭔가 응용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뭐 하나만이라도 얻어 걸리면 그냥 답을 맞힐 수 있게끔. 한마디로 요행으로 100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 이게 제가 이걸 문제를 풀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내가 9급 시험 문제를 본 게 맞냐. 이거 한 25급짜리 문제 아니냐. 한 보면서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 기출문제집을 대부분 풀어보셨을 텐데 17개년 나머지 다른 교재하고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제가 다룬건데 이 고졸경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제가 고졸경체 제가 그 편집을 해보려고 한 12개년치를 쫙 모아놨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야. 정말 거의 유치원 수준 문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이걸 가져왔다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구나라고 착각할지 몰라서 전부 뺐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걸로 다 나왔어. 자, 출제 난이도입니다. 아까 저 앞에는 출제 경향을 했었고요. 이제 난이도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위 한 6개, 하가 4개.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중이 10개. 근데 아니 하가 이거 제가 많이 봐드려서 11개지 거의 제 체감상은 한 16개 나온 것 같아. 이 16개. 이거 2개. 이거 2개.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평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이하다고 얘기하기에도 좀 과분합니다. 평이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잘못 냈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낮은 문제들 위주로 거의 이게 기본적으로 한 18문제가 다 이런 문제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 건축계획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무조건 얘네 둘 빼고 90점이 나와야 되는 시험이에요. 진짜 본인이 한두 개 실수했다?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한 달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90점을 맞을 수 있게끔 나왔어요. 이런 시험이 어딨냐고요. 이게 무슨 공무원 시험이야.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이렇게 내시려면 진짜 한 30급짜리를 만들어 놓으시든가. 거의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이게. 아니, 물론 실수도 실력이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실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력으로 구분을 해야지. 어떻게 실수로 구분을 해요. 너무 지나치게 쉬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서울시 1차 시험 보신 분들 아니면 국가직 보신 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온다는 거 알고 뭐 꽈락도 당해보고 하다가 갑자기 이번 시험도 보면 이게 뭐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틀림없이 시험 보시면서 그걸 느끼셨을 거라고. 지나치게 쉬운데 그게 근데 제가 뭐 물어보니까 공통도 그랬다면서요. 국어, 영어, 한국사도 비슷하게. 그래서 도대체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이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이나 높아질지 그게 관건입니다. 자, 결론을 갑니다. 단기간 공부하는 수험생도 적어도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건축계획도 그렇고 건축구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고득점이란 대략 85점 이상.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도 85점이 가능했어. 한 달만 공부해도. 자, 25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이 강의를 지금 24년도 6월 24일이 아닌
24년 말이나 25년도에 이제 건축직 공무원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25년도엔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정위원 들어간 게 한 9번이 되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지만 지난 30년 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쉬운 고졸경체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누가 공부를 해요. 6월 22일 시험이에요? 5월 1일 날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서 계획하고 구조는 다 90점이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년 동안 죽어라고 해도 꽈락이 나는 시험이 일반적인데 25년도엔 절대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기출만 제 기출문제집에 7급과 9급이 있는데 7급 문제를 볼 필요도 없었고 9급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만 골라도 풀어도 충분히 8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쉽게 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25년을 대비를 하신다거나 또는 아직 군무원 시험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죠? 군무원 시험 보시려면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군무원에선 정반대 방향으로 나오신다고 보면 돼. 군무원 시험 문제는 22년 지방직 9급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네 번째 줄을 잘 기억하세요.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완전 숙지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되 반드시 응용을 하는 걸 계속 하셔야지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나오면야 100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역대급으로 쉽게 나온 24년 지방직구 건축계획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